네. 저희가 요 상점 메뉴를 지금 방금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이 박스랑 양쪽 끝으로 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자기네들을 또 옆으로 보내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요렇게 얘가 플렉스를 보냈습니다. 이 소리 한번 고쳐야 되겠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거 자체를 저희가 방금 만들었죠? 네. 얘네들이 이제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블록 인라인만 알고 있었는데 플렉스라는 놈도 나타난 겁니다, 지금요. 네, 플렉스가 나타났고요. 자, 갭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글자 뭐 설정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얘 자체를 글자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A 태그로 싸고 있잖아요. A. 네, 그래서 A에 기본적으로 글자 색깔이랑 흰색이랑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이런 게 여기 리셋 CSS 40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대요. A를 찍었을 때 뭔가 나오면 내가 코딩한 게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메뉴용으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합시다. 메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메뉴 박스 밑에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고요. 메뉴를 먼저 하고 로고로 완성시키러 갈게요. 메뉴. 그러면 메뉴 링크 요 밑에다가 좀 키워놓고 일단 할게요. 네. 메뉴 링크. 메뉴 링크는 A 링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부 메뉴 밑에 있는 한가 띄고 A 이렇게 하고 중괄호 네. 그러면 이제 A가 선택이 된 거죠. 자, 색깔은 흰색이 지금 전체적으로 먹혀 있어서 글자 색은 따로 흰색을 주지 않아도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18을 한번 줘보시고, 그 다음에 폰트가 조금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지금 글씨체를 저희가 특이한 채로 지금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일반 채로 지금 일단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요, 네. 요거 글자, 네. 그렇게 좀 두꺼운 글씨로 나오게 하셨죠? 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 색깔이 좀 바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링크 호버를 바로 밑에다가 요거를 글자 색깔만 따로 넣어야 되지? 오버시. 링크 오버시. 호버도 호버. 네, 위에랑 똑같죠? 링크 오버시. 내부. 내부 메뉴 밑에 있는 A의 호버. 그죠? 붙여 쓰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가상 클래스라고 한다. 마치 클래스를 내가 준 것처럼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가상 클래스라고 하시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하면 글자 색깔이 바뀌는 거죠. C, 컬러. 컬러를 C에 놓고 네, C 엔터 치시면 C는 컬러예요. C 엔터. 컬러밖에 안 나옵니다. 색깔은 글자 색깔 뿐입니다. 그래 놓고 유명한 색깔 아쿠아 이런 거 할까? 아쿠아 색깔 넣어볼까요? 아쿠아. 아쿠아색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쿠아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약간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얘하고 온라인을 수직 방향으로 맞추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전체 온라인 주는 거 한번 가보실래요? 탑 에어리어가 지금 이 박스죠. 이 탑 에어리어 박스 찍어보세요. 예, 예, 찍고.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justify content라고 제가 줬잖아요.
진행 방향의 양쪽 정렬 생각하세요. 양쪽에서 당기는 게 양쪽 정렬이에요. justify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트.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정렬을 잡는 애가 이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잡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수직 방향 정렬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를 보시면 진행 방향 정렬은 지금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근데 수직 방향 정렬이 안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진행 방향의 수직. 펜을 좀 꺼내 보겠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거잖아요. 진행 방향에 대한 정렬,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 해가지고 이 사이의 간격을 이만큼 떨어뜨렸잖아요, 저희가요. 끝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진행 방향의 수직, 직각이 수직이거든요, 이 방향? 수직 방향. 이 수직 방향으로 정렬을 잡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중간으로 올지. 그게 여기 보면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볼까요? 여기에 다 있다니까. 여기 선물 박스에 이게. 이거 온라인이라고 쓴 게 의심스럽네. 온라인, 컨텐트, 온라인 컨텐트, 온라인 아이템스. 이 온라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컨텐트, 뭐 눌러보죠, 뭐. 가운데 오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이 온라인 컨텐트는 말을 안 듣는데? 온라인 컨텐트는 말을 안 들어. 그래? 이거 말 들어? 안 듣지? 말 안 들어요? 음. 그러면 온라인 아이템스의 가운데 오게 하는 거? 오! 말 듣네요. 온라인 아이템스.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얘네들이 가운데 모여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림 보면은 진행 방향의 수직. 즉 얘네들이 어느 위치로 가게 할 것이냐인데 가운데 이렇게 전부 중앙에 맞게끔 지금 딱 맞춰진 거예요. 전부 다. 얘네들이. 맞죠? 중앙 맞았죠? 이거 줘보세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네.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그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밑으로 가잖아. 위로 가냐. 그러니까 얘가 컨텐츠가, 양쪽으로 가게 하고. 네, 이 컨텐츠가 얘가 커서 그래요. 얘는 가만히 있잖아. 왜냐면 얘가 100픽셀만큼 얘가 크고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얘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컨텐츠를 맞춰주는 거예요. 윗줄, 가운데 줄, 맨 아래 줄. 네,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스로 중앙을 정렬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여기 탑 에어리어에서 플렉스 진행 방향 정렬 지금 스페이스 비트위는 뭘 준 거라고? 양쪽 끝 정렬. 예, 그리고 밑에다 하나 더 플렉스 진행 방향의 수직 정렬. 예, 수직 진행 방향의 수직이니까 위아래잖아. 이게 바로 얼라인 얼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렬이잖아요. 아이템스예요. 아이템스. 온라인 아이템스. 이 지나가는 방향에 여러 애들이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 애들이 걸리죠. 그래서 아이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스니까 AI 쓰면 되나? 오, 맞네요. AIC. 그럼 센터 아니야? 예측해서 써서 맞으면은 오케이인 거죠, 뭐. 네, 엔터 쳐볼까요? 네, 센터. 그래서 지금 중앙을 맞춘 겁니다. 중앙. 아이고, 이거 대시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 온라인 아이템스 중앙. 중앙 정렬. 네, 중앙이라고만 할게요. 네, 중앙을 맞췄죠. 센터. 그래서 보내는 거 사이 간격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여러 줄도 있어요. 여러 줄도. 저희가 지금 여러 줄 같은 건 지금 안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여죠. 네. 하나만 일단 알고 가자 이거지. 예.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잘 되는 거. 됐지? 오, 됐어요. 넓혔다 좁혔다 해봐.
그리고 여기다가 배경색을 이제 반투명한 배경색을 좀 넣어볼게요. 반투명 배경색. 저 뒤에 있는 애가 얘 메뉴 영역을 난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서 그래요. 잡아볼게요. 메뉴 영역. 일단 뭐 백그라운드 컬러 넣으면 된다는 얘기 쉽게는 백그라운드 컬러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삐지 어디 탑 에어리어 지금 우리가 상단 영역으로 잡은 건 탑 에어리어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배경색을 밑에다가 배경색 반투명 배경색 넣기 반투명 그러면 BGC 엔터 해놓고 그냥 기본색 흰색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그 특정 색깔 같은 거는 여기 컬러 피커에서 물론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녹색 계열로 끌어다 놓고 어두운 계열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계열로 이게 밝은 계열 어두운 계열이잖아. 이거 보면서 하면 좋은데. 어? 여기 보이네 보이네 보이지? 여기 놓고 컬러 피커 바뀌잖아. 응, 색깔 바뀌죠. 약간 진하게 놓고 여기가 투명도예요. 요 중간에 이쪽에 있는 게 투명도예요. 여기는 색깔 슈라고 하죠. 색깔. 네. 요게 라이트니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세츄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죠. 약간 진한 그 녹색을 좀 넣었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있네. 아하. 이게 여기 1200밖에 안 되니까 맥스 1200보다 안 커지잖아. 이 문제가 있네. 이 좁아지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넓어지면은 이 잘라진 것 같네. 그래서 제가 보통 박스 구조는요, 겉에 자연스럽게 블로킹하는 박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박스가 온다. 그래서 이중 박스 구조를 보통 구현을 합니다. 이중 박스 구조. 자, 이중박스 구조를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볼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꼭 배경색을 넣는 경우에만 이중박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아예 구분을 해 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디자인을 한다고. 아시겠죠? 배경색이 잘리잖아, 일단. 예. 그래서 겉에 끝까지 가는 박스. 그러면 끝까지 가는 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HTML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네. 자, 이중 박스로 갑니다. 로봇 HTML로 가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단일 박스, 헤더라는 박스 있잖아요. 클래스 탑 에어리어. 아하, 그래서 이중 박스 구조를 그려주겠다 이거지. 겉박스, 속박스. 이중 박스. 만든다. 겉박스, 속박스. 요렇게. 겉박스,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보통 겉박스, 속박스는요,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는 아이디, 하나는 클래스. 클래스로 같은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많다. 이름을 새로 만드셔도 돼요. 클래스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를 싸고 있는 박스를 이렇게 한다고요. 얘를 뭘 하나 쌀 거거든요. 겉박스를. 지금 이건 속박스인 거야. 겉박스로 얘를 쌀 건데 그냥 div으로 싸. 내용물은 헤더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전 더 좋다고 봐요. 이게 바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헤더가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구현하는 사람 마음인데, 저는 개념을 보통 그렇게 잡는다고요. 내용물은 주인공이니까, 속박스는 주인공, 헤더, 유의미한 태그 쓰고, 겉에는 그냥 별 의미 없는 div 쓰는데, 이 똑같은 이름으로 아이디를 주면 된다고요. 아이디는 탑 에어리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타베리어가 아이디도 있고 클래스도 있네? 그랬을 때 자기가 개념 잡을 때, 아이디는 겉박스, 클래스는 속박스로 만들었어. 그거 반대로 만들 수도 있어, 물론. 그 자기 마음이야. 근데 저는 사이트 만들 때 계속 그런 식의 구조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요, 저는요. 자, 그래서 이걸 짜겠습니다. 얘를
깜빡거리게 하시고 헤더 안에 아무데나 찍으세요. 예, 그리고 컨트롤 알트 A 랩핑합니다. 랩핑. 컨트롤 알트 A 그러면 뜨죠. 위에 뭘 쓸 건지. 그래서 그냥 샵, 탑, 샵, 탑, 에어리어. 이 밑에랑 이름 똑같은 걸로 샵, 요 탑에어리라는 거 앞에다 샵 붙이시면 돼요. 샵. 그러면 아이디는 하고 만들어지고 div가 기본으로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 태그를 특별한 태그를 쓰겠다. 그럼 그 태그명을 앞에다 쓰셔야 돼요. 뭐 섹션 샵 탑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확대해 드릴게요. 위에 내가 이렇게 썼다고요. 이렇게 쓰니까 그냥 div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앞에다가 만약에 나 특이한 섹션 쓸 거야. 그러면 섹션 이렇게 붙여서 쓰면 섹션인데 id가 이렇게 나오죠. 섹션인데 id가 탑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시면 돼요. 섹션인데 id가 탑이에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점을 찍으면 점. 그러면 클래스로 나오겠죠? 네, 클래스로 나오겠죠? 근데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뭐 클래스는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 지금 우리 겉박스 속박스 구분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앞에 아무것도 안 쓰면 div가 나오니까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 샵을 쓰면 id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확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겉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겉박스.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박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사이트 레이아웃 잡을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CSS로 가보세요. CSS에서 조금 전에 클래스에다 줬던 걸 이제 아이디에다가 배경색을 주시면 끝까지 가겠죠. 블록은 뭐다? 디자인을 아무것도 안 주면 내용만큼 늘어나고 위드스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여기 줘볼게요. 자, 이렇게 잘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얘한테 준다고. 커먼으로 가시고요. 위에다가 얘는 지금 속박스가 된 거고요. 속박스 위에다가 겉박스. 겉박스는 샵, 탑 에어리어. 네. 샵, 탑 에어리어. 이름을 그렇게 주셨으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깔. 이동시키면 여러분들 맨 밑에 써가지고 이동시키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라낼게요.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반투명 배경색 넣기를 여기다 넣으면 끝까지 가는 영역에서 반투명 처리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다. 확인! 오호, 됐죠? 끝까지 가잖아. 좋아, 좋아. 그리고 불편한 현실. 스크롤 되긴 되는데 메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숨었다 나오게 하고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거 물론 하게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쓰고 뭐 여러 가지 써가지고. 저희는 아예 얘를 고정시켜 버리려고요. 상단에 스크롤 올려도 올라가면 좀 곤란해. 그래서 포지션이 나옵니다. 포지션. 포지션 어떻게 해요? 화면 고정 포지션을 줍니다. 화면 고정 포지션 줘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야. 겉박스가 배경색의 끝까지 가잖아요. 네. 겉박스 여기다 포지션을 줘요. 고정 포지션 적용하기. 즉 저는 픽스드를 쓰려고 그래요. 픽스드 포지션.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포 포지션은 포. 픽스드는 F. 포 포압은 앱솔루트. 포 하면은 포지션 픽스드. 들어볼까요? 엔터. 자, 픽스드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앱솔루트랑 거의 똑같아요. 99% 정도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앱솔루트는 뭐 했어요? 우리 로봇 얼굴 만들 때도 그랬죠? 눈, 코, 입 만들 때 앱솔루트는 부모를 찾잖아. 그죠? 부모가 어떤 애가 부모적이 있어요? 앱솔루트는 포지션 앱솔루트 위치값 탑 레프트 뭐 버튼 라이트 이런 식으로 잡았어. 그러면
누굴 부모로 해요? 나를 싸고 있는 요소가 부모예요? 아니죠. 싸고 있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얘가 이상해진다고.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는가 봐. 이상해졌잖아. 이렇게 쪼그라들고, 예, 막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러거든요? 예, 지금 얘가 젠틀한 상태. 젠틀 픽스드. 고정은 됐어. 젠틀 픽스드. 자, 얼굴도 볼게요. 얼굴에서도 어땠어? 요거 앱솔루트잖아, 얘가요. 얘 앱솔루트죠? 앱솔루트잖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한 번에 다 보이죠? 앱솔루트야. 그럼 부모 찾아서 한 말로 얘를 싸고 있는 애가 부모인지 가서 본다고요. 아, 렐러티브니까 부모 자격이 있다. 그런데 얘가 아니면 다 튀어나가 버려요, 이렇게. 왜? 부모가 아니야, 얘가 렐러티브가 아니면. 그러니까 렐러티브만 부모 자격이 아니에요. 앱솔루트일 수도 있고 픽스드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 포지션이 있으면 부모.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스태틱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야. 그럼 위로 올라가, 또 부모 찾아서. 얘가 부모인가? 얘도 부모 아니야. 얘도 포지션 없잖아. 그럼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올라가. 그러다 어디까지 올라가? 얘도 부모? 아니야. 메인도 뭐 잡은 적 없어. 바디. 바디가 부모인가? 아니요. 바디도 부모 아니에요. 바디조차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가 밑으로 나온 거는요. 앱솔루트도 마찬가지인데 크기를 안 주면 컨텐츠만큼 쪼그라들어요. 크기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래 있던 위치, 원래 스태틱에 놓일 만한 위치에 얘가 처음 위치해요. 아무 위치 값을 안 주면. 얘야? 얘가 픽스도 줬잖아요. 근데 내가 픽스드만 줬잖아. 그러면 앱솔루트도 똑같아요. 앱솔루트나 픽스드나 부모 찾는 것만 다르고요. 픽스드는 보이는 화면이 무조건 부모예요. 네,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치 값을 주지 않으면 젠틀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코딩해서 놨을 때 있는 그 위치에 그냥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위치가 어딘지 볼까요? 바디가 이만큼 밀려 있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놓이는 위치가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애가 밖으로 밀었거든요. 얘가 위로 이만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디가 밖으로 밀려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있는 위치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얘를 조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픽스드는 크기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위드스 값을 굳이 끝까지 100%로 다 차지해라. 네 부모만큼 차지해라 해서 이렇게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값은 부모, 보이는 화면이 부모라고 그랬죠. 얘는 무조건 맨 위로부터 그래야 얘가 픽스드 포지션에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 위치 값,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 크기 값이 설정이 돼. 픽스드. 그냥 픽스드로 바꿨을 때는 이런 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가서 주면서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치고 줘볼게요. 여기다가 적용하기. 미스틱 값을 안 주면 젠틀하다. 네. 스태틱 위치로 나온다고요? 스태틱 위치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위치 값을 줘야 탑 T0 탑값 0줘. 그래서 줘야 한다. 여기서. 무조건 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값도 크기를 안 주면 가로 값은 내용만큼만 늘어남.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판타랑 스타킹이라. 그러니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젠틀하다, 판타랑 스타킹이다. 내용물에 딱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크기를 준다고요. 위드스 일빵빵 P. 픽셀 아니에요? P를 안 쓰면 픽셀로 나오고요. P를 쓰면 퍼센트의 줄임말. 네, 퍼센트가 나오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픽스드를 주시고 나면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픽스드를 여기까지 줬는데 불만사항이 뭐예요? 상단 메뉴가 로봇의 베개가 돼버렸죠? 베개. 막 밟고 지나가잖아. 왜 밟고 지나가요?
이렇게 돼야지 얘 메뉴인데 밑으로 깔려야죠, 컨텐츠가. 나중에 그린 게 위에 올라온다. 무슨 법칙이죠? 손 놓고 손등 때리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포지션이 있는 애들끼리 나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려졌잖아요. 얘 포지션 있나 볼까요? 얘 렐러티브잖아요. 렐러티브가 아니라면 이제 다 흩어지고 얘는 밑으로 깔리겠죠. 이거 보세요.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런데 포지션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려졌잖아요. 로봇이. 메뉴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Z 인덱스 주면 되죠? Z 인덱스 주겠습니다. 텍스트. 보통 이런 메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은요, Z 인덱스를 높이 줍니다. 자, 그래서 또 밑에다가 맨 위로 오도록 설정. Z 인덱스 Z 화면 방향입니다. 보통 수치를 높이 줘요. 구자를 여러 개 붙여서 쓰시는 분들 보시면 얘가 제일 높아. 이런 뜻으로 저런 구자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네. 얘가 제일 높이야. 제일 위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나중에 그린 애들도 밑에 깔립니다. 되겠죠? 이렇게. Got it. 할만하십니까?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그러지. 물이라도 드시고. 네. 이제 이 끝에 거 만들어 봐야 돼요. 지금 한 거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한번 합니다. 오케이. 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를 좀 손을 대줘야 돼요. 요거 하셨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된 거고요. 이 로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이제 저희가 여기다 트랜지션 애니메이션까지 넣을 거거든요. 글씨가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라는 회사야. 요즘 이런 휴머노이드 로보트 회사가 많더라고요.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막 동영상 돌아가고 있어. 자기네들 진짜 로봇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동영상 깔아놓고 막 진짜 사이트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흉내만 내보는 거니까 마우스 올리면 이쪽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그냥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지금은 별 모양이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 글씨도 그렇고 음흠. 요거랑 지금 배치를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요걸 한번 크게 만들면 또 이렇게 녹화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놈이 박히는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로고 있는 데 가보세요. 로고 로고 있는데 이미지 자, 이런 상태고요. 지금 스팬 요소 얘기를 만들었지? 스팬.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스팬. 글자. 로고 글자. 로고 글자를 앱솔루트로 제가 만들 거예요. 로고 글자, 앱솔루트. 어떻게? 로고 밑에 있는 띄어쓰기, 스팬. 원래 A 밑에 스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시면 그 밑에 있는 자선정의 스팬. 지금은 이제 스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잡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또 밑에 스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중괄호. 잡혔는지 어쩌는지 한번 디자인을 먹여볼게요. 스펜에 글자를 먼저 잡아볼게요. 글자는
폰트 사이즈 24? 그럼 커졌어? 커졌어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게? 이거는 지금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면, 잠깐만. 앱솔루트란 데로 했잖아,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 앱솔루트. 겹쳐지네. 얘 겹쳐졌죠? 겹쳐졌어. 근데 이제 위치값 내가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부모를 이제 물어봐야 돼. 부모가 누구냐고. 부모는 앱솔루트 이제 위치값 잡을 거야. 지금은 젠틀하니까 여기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얼마만큼 해서 여기 로봇 있는 대로 제가 나오게 할 거예요. 아래쪽에서 앱솔루트. 부모는 내가 이 로고. 얘가 부모여야 돼. 그래서 여기다 부모 자격 주려고 부모 자격 주겠습니다. 부모 자격. 부모 자격은 호? 얘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렐러티브를 주는 거예요. 부모 자격. 예, 부모 자격을 주니까 이제 얘가 좁아졌어. 음. 부모 자격 주면서 얘가 부모가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 박스 자체가 이미지만큼 줄어든 거예요, 지금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줄바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좁아져서. 좁아져서. 떼시요? 오케이. 부모 자격 왜 준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모는 여기다 꼭 쓰세요. 부모 자격 주고, 로고에다 주고, 여기 스펠에다가 부모는 점 로고. 이렇게 쓰시면 위에 지금 부모 자격 내가 뒀잖아. 그래서 부모는 로고인 거예요. 스펠의 부모는.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맞춰볼까요? 그러면 위치값. 버텀. 아래쪽에서 20. 그러면 휴머노이드 제가 네, 아래쪽에서 20. 그리고 라인 하이트 같은 것도 맞춰야 돼요. 왼쪽에서 좀 밀을게요. 레프트. 왼쪽에서 30. 음. 로봇보다 조금 옆으로 갔죠? 네, 저 살짝 결쳐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약간 살짝 걸쳐지죠? 그리고 그 줄 간격을 좀 줄일 거예요. 줄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그걸 뭐라고? 라, 라하, 라인하이트. 줄 간격. 지금 여기까지가 위치고, 여기는 이제 글자 세팅이죠. 글자 세팅. 그다음에 라인하이트. LH. 한 1.1 정도 줘볼까요? LH 1.1 해보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의 110%, 1.1%. 그러니까 110%지, 퍼센트로 하면. 조정됐나요? 네, 조정된 거 보시고, 됐죠? 그리고 글씨가 조금 더 아까 약간 환상적으로 보였거든요, 글씨가. 이렇게. 환상적이잖아. 네. 이게 섀도우를 밝은 색으로 주면 저렇게 나와요. 텍스트 섀도우 주겠습니다. 텍스트 섀도우. 여기다가 글자 그림자. 글자 그림자 어떻게 주죠? 텍스트 섀도우. 티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쉬. 티쉬. 그러면 호프, 버프, 블러, 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허프, 호라이젠트, 호라이젠트 옆이죠, 옆이죠. X축, Y축, 블러, 색.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을 때 뭔가 주고 탭하시면 탭하면 옆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픽셀, 탭, 탭, 이 픽셀, Y축으로 탭, 탭. 그리고 블러는 경계선을 흐리게 4픽셀. 안 주면 또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색깔은 적절한 색깔. 그래서 아까 여기 이런 색 줘볼게요. 어, 아쿠아 마린? 이런 색깔이 있어요. 아쿠아 마린? 텍스트 섀도우가 들어간 거. 이렇게.
네, 얘를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트랜지션,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네, 요 세 가지를 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 원래 크기. 네, 원래 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됐죠? 이제 하단 부분 이제 넣어서 저희가 배치를 한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소스 한번 맞춰보세요. 쇼. 네, 소스는 푸시했습니다. 네, 상단 부분 구성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잠시 있다가 하단 부분에 대한 구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잠깐 정리하실 게 뭐냐면 플렉스 얘기했잖아요. 네, 플렉스를 어디서 정리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다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띄어만 놓고 보다가 말았어요. 네,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아까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희 노션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그래서 옆으로 가게 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수 있고, 자식 요소한테 등분할 가게 하는 게 플렉스 1이라는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보여드렸던 게 이건데, 여기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 LI가 플렉스 1이라고 이렇게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 있는데 다 똑같이 등분할해라 라는 설정을 한 거예요. 특정한 애를 더 크게 해라 그러면 더 커져요. 특정한 애가. 이거를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플렉스 2 그러면 얘만 두 배가 돼요. 얘만. 다른 애들의 두 배예요. 얘를 3 그러면 세 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식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위에 플렉스를 먹는 자식들한테 주는 플렉스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저희는 세팅할 필요가 지금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안 쓴 거예요. 완전히 전체를 저렇게 나눠서 쓸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플렉스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등분할 때 이런 플렉스라는 속성을 자신 요소에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주면 충분하다. 자식한테 주는 거 좀 설명해 놓은 거고 이거는 좀 다른 걸 세팅해 봐야 이거 날 수가 있고요.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디렉션을 가지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플렉스 디렉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디렉션이 방향이란 뜻이거든요. 방향. 그러면 우리 만든 거 로봇한테 가가지고요. 여기 UL에다가 저희가 플렉스 줬잖아요. 이거.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UL. 지금 Home, About, Feature, Use Cases, Contact. 요거를 거꾸로 나오게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디렉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예요. 디렉션.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기본값이에요, 이게.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반대는 이거. 거꾸로 나오잖아요. Home, About, Feature, Use Case, Contact. 이 오른쪽부터 거꾸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자유로워. 심지어 아래로 바꿔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근데 그냥 놔두면은 원래 아래로 가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플렉스를 써서 내려보낼까요?
컨트롤이 되잖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마음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모바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이 플렉스에서 이 디렉션만 바꿔주면 그냥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렉스는요, 이 속성 하나하나를요, 많이 써보고 잘 아셔야 돼, 사실. 많이 쓰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이 순서를 마음대로 막 섞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오더라는 속성을 주면. 네, 그러면은 원래 HTML을 바꿔야 되잖아. 순서 막 섞어서 바꾸려면. 근데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오더라는 속성을 주면. 네, 위에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싶은 애를 스타일 시트에 오더라는 속성을 줘서 숫자를 쓰시면 그 숫자대로 출력이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방향 바꾸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로 기준. 진행 방향, justify 컨텐트 내용 네, 이렇게 플렉스 스타트부터 저희가 준 건 between, 스페이스 between 요거 하나 준 거죠. 여기서 그때 찍어 생각이 있죠. 네.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수직 방향에 저희가 센터 한번 준 거거든요. 요거 네, 요거예요. 한 줄 내에서 아이템들이 수직 정렬. 한 줄 내에서 아이템들의 수직 정렬. 네. 온라인 아이템스 요거고요. 그다음에 플렉스 디렉션 아까 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텐트 요거는 열어 줄일 때. 예. 열어 줄일 때는 저희가 지금 안 만들어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열어 줄인 거 내가 테스트 해본 게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 줄인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플렉스 온라인 콘텐츠가 이거예요. 여기 열어 줄인 거 잠깐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 이렇게 된다고.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모여,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사이간격 일정하게 해. 맨 끝에 붙어. 열어 줄 때. 이게 여러 줄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왜 여러 줄이냐면 랩핑을 해가지고 여러 줄 가는 거예요. 랩핑을 안 하면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무조건 가거든요. 랩핑을 하면 이 노 랩이라는 걸 랩이라고 이렇게 플렉스 랩은 랩하면 랩해가지고 얘가 더 갈 데가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 것도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저기 뭐지? 산리오 사이트 만들 때 저희가 요거는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은요. 오케이. 저희 이제 하단 내용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단 내용. 하단 내용. HTML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도 마찬가지로 겉박스, 속박스를 구성을 할게요. 여기 하단으로 가보실래요? 하단. 네. 여기 미리 엔터 쳐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내용 넣을 건데, 얘도 겉박스가 하나 있고 속박스가 있는 거죠. 얘를 겉박스로 하나 써볼게요. bottom area. 이 똑같은 이름으로 할 거니까 미리 복사할까? 미리 복사했어요. 네. 커널 A. 네, 이거를 샵 붙여넣기. 이렇게. 겉박스를 하나 만들었어. 겉박스, 속박스. 똑같은 이름에 하나는 아이디, 하나는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콘텐츠의 특정 영역을 구분해 놓고 그 안에다가 디자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단 영역의 구조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회사 정보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몇몇 링크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컨텍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이게 하단이에요. 하단 코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게. 여기다 붙여놓고 저도 다시 한번 줄 맞추고 이것도 푸시 한번 할게요. 붙여넣기. 커널 P 줄 맞춤 한번 하시고 이것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 구분하는 말 쭉 써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요 내용 구분하기 전에 푸시 한번 하고요. 네, 붙여두세요. 네. 붙여넣어.
부터 안에 이런 박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가 5개 있어요. 네. 5개의 박스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야. 내용이 안에 또 있을 뿐이야. 네, 별거 아니에요. 5개의 박스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은 애를 여기 밑에 어떻게 나왔는지 가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열돼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밑에 보면 이렇게 나열돼서 나와 있어요. 그냥 나열돼서 나와 있죠. A 태그는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A 태그 안 한 건 검정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거를 레이아웃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다 뿌릴 거예요. 네. 5개 영역으로. 이게 5개 영역으로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유동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탁탁탁 네모네모 돼 있잖아. 네모, 네모, 네모. 이거 그리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그리드 사용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더 소스는 푸시해 놓겠습니다. 네, 요 집어넣은 소스까지 푸시해 놨어요. 하단 영역. 하단 영역 싱크까지 맞춰주세요.